문재인 대통령이 곧 춘추관에 입장을 할 것 같습니다. 당초 2시 30분에 예정돼 있던 첫 기자회견이 늦어져서 황교안 전 총리와의 오찬 회동 때문에 조금 늦어서 지금 2시 45분, 15분 정도 늦춰졌는데요.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메모지를 꺼냈고요. 대통령께서 마이크 인선과 섰습니다. 관련한 말씀이 청와대로 있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후보자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제가 직접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낙연 전남지사님을 지명합니다. 저는 선거 기간 중에 새 정부 첫 총리를 대탕평 그리고 통합형, 화합형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낙연 지사님이 그 취지에 맞게 새 정부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호남 4선 의원 출신으로 당의 요직을 두루 여기면서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시고 또 전남도지사로서 안정적인 행정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오랜 기자 생활을 통해서 균형감도 잘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은 하루속히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비상과도기입니다. 유능한 내각, 통합형 내각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각과 국회, 언론과 국민 여론을 두루 파악하고 있는 안정적 인사가 총리로서 첫 내각을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이 후보자님 지명은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 인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처신해 오신 분인 만큼 협치 행정 또 탕평 인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합니다. 서 후보자는 평생을 국정원에 몸담았던 남북관계 전문가로서 6.15 또 14 두 번의 정상회담을 모두 기획하고 실무 협상을 하는 등 북한 업무에 가장 정통한 분입니다. 무엇보다 국정원 출신 인사 가운데 국정원 개혁 의지가 누구보다 분명해서 제가 공략했던 그 국정원 개혁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행위를 철저히 건절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외교 라인과 호흡을 맞추어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 또 평화를 이루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 내각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또한 국정원 개혁과 남북관계 안정화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인준해 주시고 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청문 절차를 거쳐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합니다. 임 실장 임명을 통해 청와대를 젊은 청와대, 역동적이고 탈군이 그리고 군림하지 않는 그런 청와대로 변화시킬 생각입니다. 임 실장은 젊지만 국회와 당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쌓은 행정 경험을 통해서 안정감과 균형감을 두루 겸비한 인사입니다. 젊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참모들이 격의 없이 대화하는 그런 청와대,
또 참모들끼리 치열하게 토론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청와대로 청와대 문화가 바뀔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여당과 늘 함께 가고 또 야당과도 늘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청와대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제 의지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확 달라진 청와대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경호실장에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임명합니다. 주 실장은 평생을 경호실에서 보낸 공채 출신 경호 전문가입니다. 주 실장을 임명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목표로 경호실이 거듭나도록 할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는 대로 경호실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조직을 안정시키고 개혁도 추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저의 공약인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잘 뒷받침해 줄 분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근까지 광화문 대통령 공약 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온 만큼 신속하게 청와대 이전 작업을 추진해주고 또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는 경호 조직의 변화와 새로운 경호제도 또 새로운 경호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더 이 구체적인 궁금한 사항들은 우리 세 분에게 질문해 주시면 세 분이 직접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좀 국민들께 보고드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총리 후보자, 국정원장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앞서서 총리 후보자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새 정부 첫 인선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5월 10일 첫 번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가 이제 발언을 막 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저희가 스튜디오를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신 박사님, 이게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이게 본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이제 탕평 그리고 지자체장으로서의 이제 협치 이거에 방점을 좀 둔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얘기한 대로 협치, 탕평 인사의 시발점이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 내정자로서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인사 철학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인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첫 총리가 누가 되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야당과의 그러한 협치의 어떤 시발점이 되고 바로미터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방 행정도 알고 또 중앙 정치도 알고 또 그동안 이런 정치라든가 행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원만한 인품 이런 것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도덕성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 의원님 지금 협치와 탕평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동안 캠프 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좀 그 부분을 강조를 했나요? 예,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죠. 저희가 이번 대선에 좀 여유 있게 이긴 것 중에 여러 배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동안의 경선에 참여했던 박원순, 그다음에 최성, 이재명, 안희정, 김부겸 이런 경선 탈락자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2012년 대선하고는 달랐다는 거죠. 예. 그것은 우리도 반성을 하고 있고 경선에 참여했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틈틈이 항상 경선 과정에 누구를 도왔든 이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문재인을 중심으로 선거에 임하면 이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됐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이 정신을 그대로 살린다 그러면 다른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가장 기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국정 운영을 하리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도지사님은 그런 것을 이미 실천해 오신 분이죠. 예. 주변 국회의원들이 다 국민의당에도 불구하고 홀로 민주당 소속의 전남도지사지만 아무 트러블 없이 대화와 협치를 통해서 전라남도 도정을 훌륭히 이끄시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흔쾌히 받아내시는 이런 어떤 그 정치력, 이런 행정력 이런 것들을 높이 사서 아마 이번에 총리로 발탁이 됐다 생각하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남도 도민들한테 좀 죄송하죠. 아직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예, 그 부분에서 지사직을 이제 사퇴하고 이제 올라와야 되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전라남도 도민들께서 좀 넓은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배출하는 훌륭한 도지사를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게끔 한다 생각하시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위에 참여를 하지 않은 이낙연 지사도 끌어안는 게 네. 탕평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첫 메시지다. 근데 위원장 의원님, 아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낙연 이제 새 총리 내정자를 설명하다가 총리 인준에 대해서 이제 조속하게 뭐 좀 절차를 부착한다, 정중하게 요청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 아마 지금 총리가 이제 지명이 되면 국회로 이제 그 발송이 됩니다. 그럼 후보자 신분으로서 이제 총리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재석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120석 이상이 이제 사실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뭐 국회 지금 어떤 큰 이제 그 어떤 이낙연 지사의 뭐 국회 사선을 하셨고 또 이제 그 지사까지 하셨기 때문에 큰 뭐 지장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아마 국민의당도 사실은 이제 어떤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좀 반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국회 통과는 뭐 현재로서는 검증 과정에서 뭐 특별하게 어떤 뭐 하자가 나오지 않는 한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이제 첫 총리이기 때문에 아마 국회 차원에서도 좀 빨리 임명을 해서 이게 아마 지금 국정을 좀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총리가 임명이 돼야지만이 또 장관들을 제청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게 책임 총리제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이제 명목상 책임 총리제 말만 하지 실제로 그동안 책임 총리제가 안 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총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내각을 이제 인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다라면 아무래도 그 시간이 좀 더 단축돼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수희 변호사님 뭐 청문회도 그렇고 사실 언론의 인사검증도 그렇고 그동안 굉장히 만만치가 않았었잖아요. 근데 기간이 짧았어 갖고 준비가 좀 제대로 됐을까 이런 의문도 있어요. 아유, 근데 이제 국회가 저는 협조를 해야 한다고 봐요. 이낙연 그 내정자의 경우에 그 대가 없을 거고 지금 뭐 전남지사를 현역으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총리 내정자가 됐는데요. 예. 너무 국정 공백이 길었잖아요. 지난 10월 말부터 시작된 국정 공백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황교안 총리가 말도 많았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잘 끌어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뭐 야당 등이 협조를 해서 빨리 총리 임명이 되고 이후에 내각이 구성이 돼야 그 이 엄중한 때 그래도 좀 그러니까 국정 공백이 그나마 좀 짧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저는 뭐 뜻을 같이 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뭐 바른정당이 이런 걸로 발목 잡을 상황은 아니니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 왼쪽에 서 있던 임종석 신임 비서실장 얘기도 잠깐 짚어봐야 될 게 저 고 박사님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역동적이고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 변화를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비서실장으로 열정적으로 좀 청와대를 바꿔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좀 청와대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도 지적했던 구중굴걸 청와대를 좀 임종석 비서실장이 좀 젊게 바꿔달라 뭐 속된 말로 한물간 분들이 이게 비서실장을 너무 하다 폄하하시는 건 보니까 아니죠, 이거 어떻게 아니에요. 보면 좀 권위적이적인 예. 그런 그 비서실이 운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 체제에서는 젊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그동안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
그러니까 장관들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장관들, 내각한테 권한을 넘겨주겠다. 청와대는 청와대로서 그러한 참모 기능에 말하자면은 방점을 둬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그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 의원님 뭐 앞서서 경선 과정에서 뭐 경쟁했던 인물들의 도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뭐 그분들이 어떤 인사, 그러니까 내각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안희정 지사 얘기도 좀 나오고 네. 그랬어요. 예, 이제 현직 단체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임기를 그만두고 청와대를 오거나 장관직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 국회의원들 중에서 재선 이상의 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이 있으시고 전문성이 높으신 분들은 충분히 강요로 들어가서 그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청문회 통과도 수월코요. 왜냐하면 국회 진출 과정에서 이미 검증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검증 과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검증받은 재선 이상의 선배님들이 강요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게 숫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적절히 비율을 조정을 해서 아마 좋으신 국회의원들은 등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하세요. 또는 전직, 현직은 아니지만 전직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충분히 전문성과 능력이 되면 그게 계보나 계파를 떠나서 능력 위주로 대탕평 인사라는 원칙을 적용하면 충분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청와대나 또는 강요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첫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내정자들도 나왔는데 아까 요거는 짚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 네. 아까 신임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가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이게 확정이 되진 않았나 보군요. 네, 일단 지금 아마 이제 비서실장 임명이 됐기 때문에 비서실장 주도로 해서 아마 이제 이제 수석들에 대한 인사는 아마 조만간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제 일단 오늘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은 이제 비서실장에 대한 것이었고 이제 아마 청와대 이제 근데 수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서실장의 어떤 주도하에서 아마 수석들과 한다면 아마 조만간 아마 오늘 오후라든지 내일 오전이라든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청와대 수석들은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국정이 좀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인선 발표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 청와대로 청와대 문화가 바뀔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여당과 늘 함께 가고 또 야당과도 늘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청와대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제 의지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확 달라진 청와대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경호실장에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임명합니다. 주 실장은 평생을 경호실에서 보낸 공채 출신 경호 전문가입니다. 주 실장을 임명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목표로 경호실이 거듭나도록 할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는 대로 경호실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조직을 안정시키고 개혁도 추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저의 공약인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 내각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또한 국정원 개혁과 남북관계 안정화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인준해 주시고 또 국정원자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청문 절차를 거쳐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합니다. 임 실장 임명을 통해 청와대를 젊은 청와대, 역동적이고 탈군이 그리고 군림하지 않는 그런 청와대로 변화시킬 생각입니다. 임 실장은 젊지만 국회와 당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쌓은 행정 경험을 통해서
안정감과 균형감을 두루 겸비한 인사입니다. 젊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참모들이 격의 없이 대화하는 그런 청와대, 또 참모들끼리 치열하게 토론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곧 춘추관에 입장을 할 것 같습니다. 당초 2시 30분에 예정돼 있던 이 첫 기자회견이 늦어져서 황교안 전 총리와의 오찬 회동 때문에 조금 늦어서 지금 2시 45분, 15분 정도 늦춰졌는데요.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메모지를 꺼냈고요. 대통령께서 마이크 앞에 인선과 섰습니다. 관련한 말씀이 청와대로 있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후보자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제가 직접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낙연 전남지사님을 지명합니다. 저는 선거 기간 중에 새 정부 첫 총리를 대탕평 그리고 통합형, 화합형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낙연 지사님이 그 취지에 맞게 새 정부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호남 4선 의원 출신으로 당의 요직을 두루 여기면서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시고 또 전남도지사로서 안정적인 행정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오랜 기자 생활을 통해서 균형감도 잘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은 하루속히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비상과도기입니다. 유능한 내각, 통합형 내각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각과 국회, 언론과 국민 여론을 두루 파악하고 있는 안정적 인사가 총리로서 첫 내각을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이 후보자님 지명은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 인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처신해 오신 분인 만큼 협치 행정 또 탕평 인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합니다. 서 후보자는 평생을 국정원에 몸담았던 남북관계 전문가로서 6.15 또 14 두 번의 정상회담을 모두 기획하고 실무 협상을 하는 등 북한 업무에 가장 정통한 분입니다. 무엇보다 국정원 출신 인사 가운데 국정원 개혁 의지가 누구보다 분명해서 제가 공약했던 그 국정원 개혁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행위를 철저히 건절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외교 라인과 호흡을 맞추어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 또 평화를 이루는 데에도 큰 역할을